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서대학교 이영철 교수입니다. 발명과 특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이제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는 것인가,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에 얘기하는 것이 제거 부분입니다. 제거. 요거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복제를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MA, 다음 시간에 이제 속성 변경, 또 역전, 용도 통합, 또 연결,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니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의 주제는 이제 복제죠. 복제를 통한 이제 창의성의 발달, 창의성의 개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창의 발상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더 진보시켜서 우리 창의 발상을 통한 발명 또 특허까지 이어지는 이런 시나리오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창의 발상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에디슨과 축음기, 축음기를 발명한 에디슨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거기에서 축음기를 예를 들어서 기술 진화의 기본 법칙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제 에디슨인데요. 요렇게 이와 같이 이제 축음기를 개발을 했어요. 이렇게 축음기를 개발을 했는데, 여기에서 기술 진화의 법칙은 단일 시스템에서 이중 시스템으로, 또 이중 시스템으로 다중 시스템으로 발전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77년이죠. 에디슨이 축음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축음기 용도는 이제 속기사 없이 받아쓰기, 또 시각 장애인의 독서라든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전화 내용의 연구 보존 이런 등으로 사용을 했는데, 나중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앨런 블룸라인이죠. 비틀즈가 사용하던 앨런 블룸라인 설계 녹음 설비인데, 이게 뭔가 하면 라디오나 이런 거 들을 때 여러 가지 라디오 방송도 하겠는데 여러 배우가 있죠. 성우가 있는데 목소리를 내면은 한 마이크를 가지고 또 한 스피커를 가지고 이렇게 들게 되니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 같이 마이크 시스템을 뭐 여러 개로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 녹음을 해서 이제 들어보니까 이른바 이제 멀티 채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기존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요소를 복수하여 보다 진화된 시스템을 창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여러분들도 기존에 있던 장비, 장치 이런 요소들을 복수화하여서 진화된 시스템을 창출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블룸라인은 이렇게 다중 시스템을 관련된 특허를 신청을 했는데, 그 안에는 하나의 축음기 연반에 2개의 채널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까지 나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복제 이런 개념에서 이중잔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의 축음기 연반에 2개의 채널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까지 나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복제 이런 개념에서 이중잔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잔이 있을 때 하나의 잔을 여러 개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의 잔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면 외부잔, 내부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뜨거운 물을 붓거나 이렇게 했을 때 바깥에서는 열을 뜨겁게 느끼지 않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또 분할해서 꺼내서 별대컨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예도 있는데, 예를 들면 와인을 먹을 때 레드 와인이라고 그러면 표면적을 넓게 차지할 수 있는 이런 글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을 하고, 또 화이트 와인의 경우에 가늘고 길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뭐 어떤 손님들이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사람들은 차를 마시고, 어떤 사람은 다른 종류의 음료수를 마시고 할 때 하나의 클래스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복제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이제 요소 복제라는 것이 있는데,
면도기가 있죠. 면도기를 통해서 보면 질레트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했었는데, 진도기, 질레트 면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중 면도날, 삼중 면도날, 이게, 남학생들은 잘 알 텐데, 대단히 이 면도기들이, 자극을 주지 않고 또 면도 효과가 좋은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소 복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뭐 옛날에는 19세기 초만 하더라도 이제 부유층만 면도를 제대로 할 수가 있었고, 면도하는 사람을 뭐 이렇게 별도로 두거나 또 이렇게 돼 있고 이발소 자주 갈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평생 면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목재의 표면을 다듬는 데 사용되는 것이 뭐죠? 대패죠. 대패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안전 면도기를 이렇게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01년, 지금 이제 뭐 2020년이 됐는데 120년 정도가 지났겠죠. 킹 질레트가 날만 교체할 수 있는 안전 면도기를 개발을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1960년대 이후에 이제 면도기 머리 부분을, 헤드 부분을 뭐 통째로 교환할 수 있는 이제 방식, 그것이 이제 이른바 면도기 면도날 사업 모델이라고 그래서, 면도기를 공짜로 주거나 저렴하게 주고 나서 면도날을 거쳐 구입할 수 있는 이런 해서 판매를 늘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랙투라라는 이중 면도날을 1901년에 나왔는데 한 70년이 걸린 것이죠. 그 이후에 88년에 마슬이라고 그래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은 면도기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마슬이는 뭐 이렇게 이상 나오고, 최근에는 이제 면도날을 5중날로 해가지고 뭐 사전 또 자극을 적혀주면서 치밀하게 면도할 수 있는 것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제를 할 수 이용한 이런 발명 창의력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소 복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요소 복제라고 하면 시스템의 기존 요소의 일부를 복제화하는 것, 다수화하는 것,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스프레이를 뿌릴 때 구멍이 하나만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프리홀 스프레이라고 여러 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스프레이가 홀이 여러 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느 쪽에서 눌러도 누르는 쪽에 자극을 줘서 이건 분사가 정면으로 향하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펀지 재질로 또 러버 재질로 눌러가지고 누를 때 큰 부담이 없이, 또 어느 부분을 눌러도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레드닷 디자인으로 등록이 되기도 하고, 이 창작자 중에 한 명은 제가 또 잘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디자인부터 시작하는 발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과 발명의 관계는 제가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옷캣이라고 하는 소켓.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바둑판과 같은,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직류가 아니고, 직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명백히 구조가 되는데, 교류는 그것이 따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둑판과 같은 소켓을 두고, 어느 군데 꼽아도, 뭐 가로로 꼽든, 또 세로로 꼽든, 이게 서로 얽히고 설키지 않게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바둑판 같은 플러그 소켓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호서대학교의 이단비 교수팀이 이제 디자인한 오켓이라는 소켓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멀티탭용 전선인데, 그냥 전선으로 보이는데, 전화선으로 뜨는데, 여기에 그 전기를 꼽을 수 있는 이렇게 활용을 한 거예요. 예, 멀티탭으로 전선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꼽고, 그죠? 또 여기도 꼽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지털 카메라, 요즘엔 휴대폰에 많이 쓰고 있는데, 삼성은 사실은 뭐 카메라 이런 거에 비해서 분야에서 좀 이렇게 더 앞선 기업들에 대해서 좀 뒤쳐져 있는 경우가 많아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다가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죠. 해보니까 카메라를 어떻게 많이 쓰는가 하면 젊은 사람들이 특히 20, 30대에서 자기를 찍는 이런 경우에 많이 사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카메라에서 삼성 카메라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자기 쪽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 카메라를 설치를 해가지고 촬영할 수 있는 이런 듀얼 디지털 카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카메라 부분에 보조, 이렇게
별도로 끼울 수 있는 이런 장치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뭐 하나는 구형 카메라 쓴다든지 뭐 광각 카메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소켓을 끼워서 하는 퍼저룩이 대단히 많이 적용을 해서 퍼저룩이라는 상품으로 크게 히트를 친 예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요 카메라가 나와가지고 삼성에서 디지털 이미징 사업부가 나왔는데 출시 3개월 만에 100만 대 이상이 넘는 이런 히트를 쳤다는 것이죠. 퍼저룩은 이제 가치를 변경시키는 거죠. 뭐 감각 렌즈, 의안 렌즈 등의 기능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제를 이용한 예를 좀 더 한번 보게 됐는데요. 우리 세탁기와 냉장고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면 LG 매직 스페이스인데 문 속에 또 문이 있어서 기존에 이제 냉장고가 좀 답답해 있었죠. 그랬는데 하나 열고 뭐 1차로 자주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앞에 전면에 설치를 하고 담고 또 안쪽 부분에는 장기 보관하는 것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삼성 에드워시 세탁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래를 세탁을 하는 중에 또 다른 것을 투입을 하고자 할 때 세탁을 멈추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볍게 또 문을 별도의 문을 열어가지고 간단한 빨래를 투입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문 안에 또 다른 문을 설치한 복수를 설치한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탁기 외에도 자, LG전자의 트럼 트윈워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위아래 제각각 돌아가는 세탁기, 위에 부분 세탁을 하고 또 뭐 다른 세탁물은 예를 들어서 네일이라든지 뭐 별도로 세탁해야 될 부분은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구분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음은 시스템에 적용된 복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요즘에 많이 통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언제 오는지 답답하고 또 휴대폰이나 뭐 이런 데 일정이 잘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언제 차가 들어오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광판을 지하철 전광판에다 적용을 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옥수 을지로 방향 구파발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오고 있다 이런 걸 표시를 해주면 그 열차 내부에 있지 않아도 또 톨게이트 바깥에 그 매표소 바깥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차가 어디쯤 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뛰어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면 다음에 차를 이용해야 되겠다. 뭐 예를 들면 또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갔다 와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른바 대기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론도 적용이 된 것인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언제 오는지 모르면 상당히 금방 오더라도 답답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뭐 예를 들어 30초 후, 2분 후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다면 심리적인 편안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로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제형 비즈니스를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맥도날드 아시죠? 맥도날드 1호 매장이 맥도날드 형제가 아니고 레이 크록이 개설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들어볼 수도 있는데 패스트푸드 산업을 개척한 맥도날드 형제가 이제 뭐 햄버거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 있었는데 다른 사업의 그 시장에서는 하나만 주문 들어오면 만들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에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엄청나게 빨리 만드는 데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니까 한 번에 8개씩 만드는 이런 그 5개 생산해내는 그 멀티 믹서기, 5축 멀티 믹서기라고 하는데 이것을 8개를 놓고 동시에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좋다. 이것을 전국으로 다 확산시키자 이렇게 했는데 레이 크록이 제안을 했는데 맥도날드 형제가 우리 그렇게 싫다. 우리가 만드는 것만 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이제 몇 번 찾아가다가 여러분들 그 영화도 나온 것이 있는데 그 교육과 정신 이런 관련해서 소개도 많이 되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다른 데 할 텐데 승인해 주겠느냐 이래가지고 레이 크록이 그 승인권을 그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다른 지역에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것을 전국에 같이 이걸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그 맥도날드 형제는 현재 뭐 충분히 생활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안 했었는데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이제 이것을 프랜차이즈 영업권을 갖는 대신에 가맹점주들에게 매출액의 1.9%를 받아서 그 중에서 뭐 0.5% 정도를
맥도날드 행제에게 주는 이런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레이 크록은 이런 시스템을 가신 것이죠. 그리고 1961년에 54년도에 52세 나이로 시작을 했는데 젊은 나이가 아니죠. 근데 61년에 레이 크록이 $270만 달러를 주고 맥도날드 행제부터 모든 권리를 다 산 거예요. 그래서 레이 크록의 맥도날드 1호 매장을 설립을 하고 프랜차이즈를 전 세계에 나가는 것이죠.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큰 경제적인 기회도 이른바 이제 대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많이 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산업 개척은 맥도날드 형제가 있지만은 맥도날드 형제 대신에 억만장자가 된 사람은 레이 크록이다. 이런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기회는 어디에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제는 문제점 해결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전에서 실제로 이렇게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이걸 끄려면 어떻게 하느냐 아이디어도 많이 공부를 하고 했었는데 이걸 끄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이디어를 한번 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이제 공모를 통해서 적용이 되는 것인데 대만의 케이스입니다. 불이 나면 뭐가 필요하죠? 네,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 경우는 여기에 불난 유전 옆에 더 큰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순간적으로 공기적으로 확 쏠려가고, 그러면 이 불이 약해지고 꺼지고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그걸 덮어버리고 하는 이런 작업을 했던 것이죠. 유전 화재 진화에서도 복제가 사용되는 예였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 혼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시모가 있는데, 일본에서 이제 원전 사고가 일어나고 했었는데, 그때 저게 적용이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아이로봇 창시자가 있었는데, 일본 대기업은 이제 기술과 자본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자기들은 벤처에서 출발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실용 로봇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투박하긴 했지만 불을 끄는데 적용될 수 있었다, 이런 것이고, 인간과 같은 로봇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로봇을 만들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것은 이제 아이로봇 워리어라고 하는 것인데, 모델명이고 이렇게 되는데, 지뢰가 많이 있었죠. 그 지뢰를 지대를 가게 되면 그걸 제거하는 게 대단히 큰 일인데, 이것은 이제 미리 소형 폭발물이 줄줄이 다른 줄폭탄을 이제 연결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탱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미리 폭발을 일으켜서 기존에 있던 폭탄을 제거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블랙 해커 잡는 화이트 해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다양한 예가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릴린 멀로인데요. 이것은 이제 마릴린 멀로 같은 경우에 복제 기법을 이용을 해서 팝아트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앤디 워홀입니다. 이게 이제 같은 그림을 쭉 그려놓고 바탕색이나 이런 색을 다 바꾼 거예요. 그는 빨간 바탕에 빨간 컬러, 뭐 바탕색을 금은색도 바꾸고, 또 헤어만 또 변경한다든지 노란색, 황금색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앤디 워홀은 이런 것도 제안했던 거죠. 이제 서로 다른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샘플을 4개를 이렇게 동시에 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 사진 이런 걸 찍어가 이렇게 하면 관심이 있겠죠. 이랬는데 한 개만 사면은 예를 들면 뭐 $10다. 이런데 4개 사면 $40가 되겠죠. 근데 4개를 사면은 뭐 $25를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데 다 괜찮은데 한 개만 사면 10이고 나머지는 버리면 수 있는데 3개 사는데 25 또는 $30를 주더라도 이익이 아니냐 그래가지고는 산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술 분야를 좀 복제를 적용함으로써 좀 품격 문제도 사실 대두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경제적인 면에서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성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마릴린 멀로 대 존 F 케네디인데, 전체적으로 형상은 마릴린 멀로를 나타내고 있는데, 세 부분의 각각의 뭐 픽셀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은 존 F 케네디 사진이에요. 이거는 이제 당시에 뭐 상당히 이제 알려진 이런 소문되기도 하고, 마릴린 멀로와 존 F 케네디가 뭐 사귀고 있지 않았느냐 이런 말도 이제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 복제를 이용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팝 아티스트 백남준 TV 부처라고 그러는데, 자기의 영상을 이렇게 비춤으로 해서 부처가
TV에 나와 있는 자기 영상을 바라보는 이렇게 함으로써 작품성, 시선을 끌게 되는 거고 작품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창의력은, 창의성은 원래 뛰어난 머리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 노력을 하면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창의력의 발상에 그치지 말고 발명으로 이끌고 발명을 특허로 이끄는 이런 관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장치에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